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 교수 상담TV의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48편 2021년 5월 28일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47편에서 예고할 때 5월달은 가정의 달이어서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뭐 부모라든가 부부라든가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 영상을 좀 올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주제가 산소와 같은 부모, 공해와 같은 부모, 이런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그 주제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집필한 책 중에 특별한 아이들 변해야 할 부모라는 제목으로, 당신은 부모의 면허증과 아내와 남편을 위한 자격증을 갖고 계십니까? 효과적인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그러한 책을 제가 대중들을 위해서 쓴 책인데요. 대학교나 대학원생들을 위한 교재는 아니었고, 산소와 같은 부모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면서 신뢰와 긍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그런 자녀로서 잘 자란 아이들이 부모에게 부모를 생각할 때 나는 참 엄마가 내가 꼭 필요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산소가 필요하듯이 나에게는 꼭 엄마가 필요해,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때때로 상담센터에 찾아오는 성인들이죠. 성인들 중에는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너무 가정폭력을 하셨고, 그리고 또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정말 지금도 아버지 없는 곳에 가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꼭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들이 꼭 잘못된다, 그건 아니에요. 부모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뼈를 깎는 아픔으로 정말 그 허들의 일을 하시면서 맞벌이를 하시면서 아이들을 키워도 그 아이들이 더 부모의 그 아픔과 고통과 그들의 헌신을 보상이라도 하듯 정말 훌륭하게 잘 성장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많은 훌륭한 분들도 어린 시절에 많은 아픔들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상담센터를 찾아오는 그런 분들은 잘 오지 않겠죠. 대부분은 이제 현재 어떤 이상 심리적인 문제라든가 또 어떤 정신병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을 때, 또는 어떤 인간관계에서 갈등, 또는 결혼을 했는데 또 부부간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맞벌이를 하시면서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신 그런 환경 속에서 네 자녀가 있었는데요. 남매죠. 근데 이 네 남매가 공교롭게도 한 자녀는 자살을 하고 성인이 되어서 20대에, 그리고 한 자녀는 심한 우울증으로 지금 결혼을 했지만 어려운 가운데 병원과 상담센터를 이렇게 오고 가면서 약물을 복용하는 또 그런 자녀가 있고, 또 한 자녀는 조현병을 앓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 그리고 가정폭력이 심해가지고 아버지가 술 먹고 오는 날이면은 다 그냥 자는 척 하거나 아니면 숨거나 그런 어떤 시간들을 쭉 보냈고, 그리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였냐면, 비가 엄청 쏟아지는 날인데 다른 친구들은 다 부모님들이 또는 뭐 누군가가 이렇게 우산을 가지고 학교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납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엄마나
누군가가 우산을 가지고 명희야 엄마다 하고 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이분은 그 비 오는 날 친구들이 우산을 들고 엄마가 이렇게 우산을 가져가고 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비를 맞으면서 집에 왔던 그런 기억이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기억나냐 했더니 비슷한 거예요. 거의 이제 부모님들이 두 분이 이제 어려운 생활 가운데 이렇게 맞벌이를 하다 보니, 그리고 이제 이제 맞벌이도 이제 이렇게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그런 맞벌이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허드레 일을 하시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누군가가 또 저녁을 준비해서 이렇게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럴 준비가 안 돼 있고 식구들이 다 지쳐있는 상태에서 아버지는 또 거나하게 술을 드시고 와서는, 그리고 이제 가정폭력을 일삼고 거기에 또 이제 어머니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울고 이제 이런 어린 시절의 아픔들을 이렇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산소 같은 부모, 공해와 같은 부모. 그럼 과연 산소 같은 부모는 누구냐? 그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그럼 공해 같은 부모는, 근데 이 부모님들이 내가 공해가 되고 싶어서 공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유복하지도 못하고, 근데 어머니 하소연은 그래도 내 자식들이 좀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고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은데 그래도 내가 있어야 지금 저렇게 병을 앓고 있는 내 자식들을 돌봐주지 않겠느냐고. 그러고 우시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같이 울었어요. 자, 우리가 말하는 공해 같은 부모, 공해가 되고 싶어서 공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 어머니는 또 어린 시절을 들어보니 이 어머니 역시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방임과 학대 속에서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대는 대물림 되는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가정에서 이렇게 모든 자녀들이 다 어렵게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개중에는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정말 너무나 훌륭한 사람으로 잘 성장해서 지금 사회에서 큰 일들을 하고 있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이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반성과 회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가정은 어떠세요? 산소와 같은 부모는 여러분들이 뭐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에게 사랑의 확신을 심어주고 없어도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힘닿는 데까지 좋은 부모로서 이렇게 너희들을 돌봄을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신뢰와 사랑의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부모라면 산소와 같은 부모겠죠. 공해와 같은 부모는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이 먹고 살아야 돼서 일을 하다 보니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또 자기 스스로가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더 큰 신경을 쓸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마음은 내 뼈를 갈아서라도 내 새끼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근데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없는 것보다는 내가 있어서 저희들을 돌봐주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산소와 같은 부모, 공해와 같은 부모. 글쎄요, 저도 여전히 공해와 같은 부모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공해와 같은 부모가 아닌 산소와 같은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명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